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와 보내는 요즘 저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는 여성 애청자입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는 커플인데요. 그러다 보니 뜻밖의 남친의 사촌 동생하고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랑 제가 한창 재미있게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노는 자리에 어쩌다 보니 그의 사촌 동생이 합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후로는 자연스레 같이 어울리게 된 것이 첫 만남이었지요. 사촌 동생은 아주 활달하고 유쾌한 20 초중반 청년인데, 청소년기까지는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한국 대학에 들어와서 다니는 중입니다. 그는 부모와 떨어져서 한국에 왔지만 잘 정착하고 독립심도 강하고 진취적이기도 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여기저기를 배낭여행하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열정적인 정신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며 그의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들었고, 재미있는 농담을 할 때는 유달리 열심히 웃어주며 그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의 남친이 그런 제 모습이 거슬렸던 모양이더군요. 자신이 엄연히 저와 사귀는 사이인데 왜 다른 남자의 이야기에 유달리 반응하고 활짝 웃고 심지어는 더 각별히 챙겨주기까지 하냐 이거였죠. 하지만 찌질이 소리 들을까봐 걱정돼서 그런지 바로 이야기는 못하고 빙빙 돌려서 어느 날 저와 다툴 때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친에게 코웃음을 치면서 우린 이미 공인된 커플인데 왜 그걸 못 깨닫느냐부터 시작해서 더구나 사촌동생인데 왜 질투를 하냐며 저는 기가 차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제 말에 조금 당황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저랑 사촌동생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근처에서 차 한잔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은 사실을 갖고 또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대번에 따지고 들었죠. 그저 그때 사촌동생을 우연히 만난 게 반가워서 격없이 밥 먹고 사회 돌아가는 것 이야기하고 그런 건데 왜 남자답지 못하게 그런 걸로 고가워하냐고 고함을 지르면서요. 그리고 대체 막장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봤길래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방향을 트느냐며 그에게 가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조금 맥이 풀린 듯이 자신도 어이없어 하더니 사실은 사촌 동생이 정식 친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결혼 초기에 숙모와 일찍 사별하고 몇 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숙모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갓난아이를 하나 데려왔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사촌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의 남친은 사촌 동생과 나이차가 제법 나기에 이미 그 일을 생생히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이 단단히 입단속시키면서 그 일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엄하게 말해 놓았기에 여태껏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 모두가 다들 철저히 비밀을 지켜가며 사촌 동생이 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촌이 재혼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바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어 사촌 동생은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비밀은 애초에 존재도 하지 않았던 듯이 집안에서는 그저 외국 오래 살다 온 삼촌의 아들로 굳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남친도 그런 마음으로 저와의 만남 자리에 사촌 동생을 동석시키고 같이 어울리며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어느 날 문득 오래전에 그 비밀이 불현듯이 떠오르며 감정이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의 등짝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극진하게 여기는 남친의 마음을 그 일을 통해 확인했으니 됐다고 하고는 우리가 빨리 결혼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남친의 마음을 이해하는 뜻을 내비치며 웃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저의 남친은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조금 단순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잘 홀리고 생각의 틈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도 사촌동생에 대한 생각도 일종의 질투심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남자이고 자신이 못 가진 유머러스한 면도 아주 풍부히 가져서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남친이 마음속으로 조금 불편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저와 금방 친해지는 것을 보면서 잠깐이지만 스스로 위축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무렵 남친이 저를 만나서 항상 하던 말을 떠올려 보니 심증을 더 굳히게 되었고요. 남친은 회사에서 젊은 후배 사원들을 보면 업무 결과 발표할 때도 너무 척척 잘하고 상사들한테 말도 적극적으로 잘 붙이면서 일을 추진력 있게 해낸다며 무척 기죽어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몇 날 며칠 머리를 쥐어뜯으며 집에까지 일을 가져와서 겨우 마무리하는 것을 그 직원들은 반나절 잠깐 하고는 후딱 보고하고 퇴근하는 것을 보고는 심하게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친이 회사의 젊은 직원들을 겪으며 내재된 그런 감정들이 사촌동생에게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일종의 질투심 비슷하게 흘러간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남친이 속마음을 속속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니 이러쿵 저러쿵 결단 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의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기에 무엇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할 것입니다. 어떡건 저는 이후로 남친에게 더 많은 배려심을 가져야겠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남친이 비록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소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남친은 그 외적으로 장점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기에 스스로의 마음 컨트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으며 제가 조금 더 남친의 지금 마음을 헤아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남친과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제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남친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제가 더 열심히 남친에게 관심 갖겠다는 말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남친은 서서히 감동 어린 눈빛이 되어갔고 그동안의 회사 일로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엉뚱하게 저한테 부렸나 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남친의 그간의 심정과 사촌동생을 둘러싼 오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을 입으로 줄줄 읊어대며 남친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방황하는 남친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란 생각만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후로 남친과 저는 매일 한 번 정도 하던 전화도 두세 번으로 늘었고 더 자주 데이트하며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다정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미 친해질 대로 친해져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의식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된 것이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